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평 1113 공병단 부지개발사로 참여했던 컨소시엄이 대리인을 내세워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나 메리트 컨소시엄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삼조테크 주식회사는 인천지방법원에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조테크는 하나증권 컨소시엄에 포함된 업체로 이의 신청과 법적 대응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컨소시엄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삼조테크 측은 부평구가 절대평가 부분에서 대표사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실적을 0점 처리했는데 이는 공모지침에 위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뢰 보호 원칙에도 위반돼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평구는 소장이 오면 그에 맞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부평구는 앞서 지난달 20일 이 사업의 예비 우선 시행자로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요. 컨소시엄에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등이 참여했으며 시행은 세림병원이,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았습니다. 주말부터 기온이 급감해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시작됩니다. 일부 지역에는 눈 소식도 예보되어 있는데요. 네, 주말과 다음 주 날씨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틀간 이어진 비가 그치면 주말부터는 본격적인 한파가 찾아옵니다. 토요일부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이번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요일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지역에 따라 눈 소식도 예보됐습니다. 일요일에는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데 더해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6일, 17일부터는 기온이 급감하면서 전일보다 10에서 15도 가량의 큰 폭의 기온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일에는 서쪽 지역과 일부 남부지방의 한파특보가, 그리고 17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파경보로 바로 발표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지역은 일 최저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지자체도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일요일인 오는 17일 오전 9시를 기해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동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상수도 사업본부와 수도사업소, 서울시설공단은 하루 2개조로 인력을 편성해 동파 긴급복구에 대비합니다. 인천시도 내년 3월 15일까지 급수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상수도 본부 내 급수 상황실을 운영하고 같은 기간 경기도는 겨울철 종합대책을 마련해 24시간 상황 관리에 나섭니다. 기상청은 한파, 강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서 지역에서도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김포시가 불이익을 떠안게 된다고 하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쏠리는데요. 네, 김포시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배강민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지금 반대하는 입장을 펴고 있는데요. 김포시는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시각인데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어 김포구가 된다면 현행법상 도시계획 권한을 대폭 상실하게 됩니다. 도시공원 계획 수립, 도시 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김포시가 50만 특례시로서 누리던 권한들마저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자치구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직접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와 연관하여 서울시는 쓰레기 등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와 운영 권한이 있지만 자치구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마음먹기에 따라 지금 서울시 마포구 사례처럼 김포구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장 등 기피 혐오 시설이 이전되거나 신설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장관리 권역에서 과밀 억제 권역으로 변경되어 세제 혜택 감소 등으로 인해 지역 발전이 위축되고 또 7천억 정도의 예산이 대폭 감소되며 복지 예산 축소와 농어촌 대입 특별 전형 폐지 등
많은 부분에 있어 혜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김포 시민들이 이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에는 김포시가 또 어떤 불이익들을 떠안게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서울시로 편입됐을 시 김포 시민이 염원하고 있는 5호선 연장 사업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지금처럼 김포시에서 5호선 연장을 진행하게 된다면 국비 70%를 지원받고 경기도와 김포시는 각각 15%씩 총 30%의 지방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로 편입된다면 서울시는 법적으로 국비 지원을 50%밖에 못 받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50%로 가중되고, 여기에 서울시 편입을 이유로 광역철도로 추진 중인 5호선 연장이 도시철도 사업으로 변경된다면 국비 지원은 40%로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60%의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얼마 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는 서울시 구간 약 2km에 대한 비용 60%만 부담하면 되는데, 김포가 편입하게 되면 전체 22km 구간에 대한 비용 60%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덩치가 워낙 커서 감당 못한다라고 얼마 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밝혔습니다. 이 말은 서울시는 지금 10개 이상의 철도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예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과연 60%의 막대한 지방비를 부담하면서 김포 구민을 위해서 서울시 본연의 철도 사업보다 5호선 연장을 우선하여 추진하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 편입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도 김포시 의회도 아닌 김포 시민입니다. 김포 시민에게 구체적인 장단점이나 변화되는 많은 제도들조차 설명하지 않은 채 오로지 시장의 의지로만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포시장은 김포 시민에게 공식적 여론조사도 없이 편입 추진을 기정사실화했고, 이후 이루어진 여론조사조차도 100% 유선 전화로 실시돼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을 이유로 편입에 대한 내부 검토 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정책으로 누구를 위한 편입인지 총선을 위한 선거용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김포 시민에게 행정적, 재정적 변화, 편입 실익에 대한 근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김포시에 불리한 점은 없는지 정확하게 알리고 시민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편입은 무조건 좋을 것이다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편입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이슈 토크와 뉴스를 통해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찬반 입장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후에도 다양한 입장들 찾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폐교 5곳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학교 관리자와 학생, 학부모와 교수 13명으로 구성된 폐교 활용 자문단 협의회를 꾸렸습니다. 협의회는 폐교 활용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폐교 활용 현황과 우수 사례를 확인해 접목 가능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한편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교육청 최초로 난정초등학교에 평화교육기관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인천 지역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공동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한 건데요. 인천에서는 학생 2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1.6%인 3천여 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폭력의 유형은 언어폭력이 37%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이 18%,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폭력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폭력 예방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정책들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부평 캠프마켓 부지 토양오염 정화를 위해 아직 남아있는 일제 조병창 병원 건물을 철거할 것인지 역사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것인지 지역사회는 아직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국방부는 최근 전면 철거 입장에서 물러나 일부 존치 입장을 보였는데요. 향후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관련 학술 연구에 참여했던 인천대 이연경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캠프마켓 전체에 대한 마스터 플랜 없이, 가치 평가 없이 건물 하나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철거냐 보존이냐 이것만 가지고 계속 싸우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의사 결정들이 계속 번복되는 과정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좀 실제로 이 건물을 전체 캠프마켓의 맥락 안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보다는 철거, 반대, 보존 이 두 가지 입장 사이에서의 갈등만 심화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간을 너무 놓쳐버렸어요. 국방부와 인천시에서 이 정도의 안을 꺼낸 거는 그래도 저는 굉장히 전향적인,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주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화재 보존, 그러니까 문화유산의 보존과 환경오염 정화는 같이 가야 하는 길이거든요.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서로 좀 합의가 생길 수 있는, 길었지만 그 앞에 갈등이 굉장히 길었지만 그래도 그런 좀 서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과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조금 더 강조되는 문화재의 개념, 그리고 원형의 가치라든지 굉장히 탁월한 가치가 중요한 문화재의 개념에 비해서 문화유산의 개념은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시대의 성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남겨서 미래 세대에 전해줘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조선창 병원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 후반, 1940년대 전시체제화, 병참 기지화의 현장을 보여준다는 측면, 그 다음에 이게 꼭 그 시대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미군 시기에 이제 클럽으로 사용을 하고 또 숙소로 사용을 했었던 공간이니까 미군들이 그것을 점유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공간을 변경을 시켜서 또 썼는지, 그 다음에 미군이 남겨놓은 또한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도 있죠. 오염이라고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 세 개를 동시에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핵심적인 시대를 대표해 줄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는 아까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약간 차이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원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의 기억을 남기면서 이곳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경하고 활용을 해서 또 다음 세대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냐. 여기가 어차피 역사문화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 건물들을 잘 활용하여서 문화시설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문화시설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사실 최근에는 새로운 건물, 새로운 장소가 주목을 받기보다 옛날 장소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만든 곳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강화도에 있는 조양방집 같은 장소를 들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그런 장소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곳이 어떠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된다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올 것이고, 그러면 사실은 주변 지역의 활성화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좋은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부산의 영도 같은 곳도 옛날 막 공장 건물, 뭐 이런 거, 창고 건물, 이런 것들을 다 바꿔갖고 요즘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찾아오는 굉장히 부산의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되기도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곳 역시도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15일) 새벽 6시쯤 부천시 고강동의 경인고속도로 방은벽 인근에서 가로수가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한 대가 파손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밤사이 내린 호우로 인해 가로수가 쓰러진 것으로 파악하고 긴급 조치를 한 뒤 부천시와 한전 등 유관기관에 연계했습니다.